4년 전 조성된 북한 친수공원 내 경관수로가 각종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속 쓰레기양이 늘면서 악취의 원인이 되는 식물도 자라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도 전시회인 부산국제철도 기술산업전이 개막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물이 공개된 수소 전기 트램 등 미래 철도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기한을 열흘 더 연장해 기한 만료 전 정 씨를 기소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 일대 섬을 비롯해 도심 속 생태하천의 실태를 점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도심 속에 조성된 경관수로의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으로 들어가는 잠수부들. 물속에서 우산으로 보이는 물체가 나타납니다. 바닥에는 누군가 던져놓은 통발과 밧줄도 발견됩니다. 해병대 전후의 동구지회 회원들이 북한 친수공원 정화활동 중 수중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밖에서 볼 때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것과 달리 물속의 상황은 다릅니다. 오늘 토시 엄청 많고 공사 단지들이 막 불순물이 너무 많이 버려갖고 일반 쓰레기지 아니면 동물 사체들이 목격했습니다. 하천 바닥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물체는 쇠사슬입니다. 밧줄로 연결해 두세 명이 당겨보지만 역부족인 상황. 이 쇠사슬이 저 밑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데 공사하다 나온 쓰레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밑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결국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달려와 줄을 당겨 겨우 끌어올립니다. 방금 물속에서 건져 올린 쇠사슬입니다. 공사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곳곳에 녹이 슬어 있습니다. 회원들이 북한 친수공원 내 경관수로에서 정화활동을 시작한 건 4년 전부터입니다. 첫해 분기별이었던 활동은 지난해부터 횟수가 늘었습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물속 쓰레기의 양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속에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모자반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자반이 자라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 불거나 사람들이 놀러 오면 이 쓰레기들이 버리니까 이 물속에 날려가지고 들어오고 또 해초 같은 게 물속에서 이게 썩어 냄새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썩기 전에 우리가 미리 수거를 하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물속 생명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세계 4대 철도 전시회이자 국내 유일의 철도 산업 전문 전시회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20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전 세계 철도 관련 최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수소 전기 트램입니다. 백스코에서 최초로 실물이 공개됐는데 저상형의 개방감 있는 실내외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시속 최대 7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데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시간당 80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107kg 이상의 청정 공기를 생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수소 연료전지 4기와 그리고 수소 탱크 6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운행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고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대 시속 320km,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EMU320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전동차와 해외 최신 철도 차량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4대 철도 산업 전문 전시회가 14일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4개국에서 120개 기업이 참여해 970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철도 실물 전시를 비롯해 KTX와 SRT 모의 운전,
차량 주행과 유지 보수 작업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급행철도 BUTX를 선보였습니다. 과속도 신고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 개최지 북한까지는 15분 만에, 해운대 오시리아까지는 25분 만에 주파하는 대심도 초고속 열차로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와 성공 개최를 이뤄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철도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당초 지난 11일자로 만료 예정이었던 구속기한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하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정 씨를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28점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14일 부산시의회, 주택도시보증공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달빛어린이병원 등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3곳에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응급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고 연령별 소아 전용 의료기기와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응급의료비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부산 남구와 수영구 등에서 274건의 수돗물 흙냄새 관련 민원이 쏟아진 가운데 부산시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함영정수장 밸브 교체 공사를 하면서 고도 정수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물에 고농도 조류가 발생해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영정수장의 밸브 교체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상수도 수질 사고에 대해 사고 유형별, 단계별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체계화해 대응하고 정수장 관련 공사 등은 녹조 시기를 고려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송정해수욕장의 모래 투입을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송정해수욕장의 모래 투입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백사장 1km에 모래 6만여 세제곱미터를 채워 넣을 계획이었지만 모래를 주기로 한 강서구가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낙동강 하구 어선 통항로 준설 사업 때 나온 모래를 해수욕장에 공급하라는 해수부의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모래가 송정해수욕장에 맞지 않고 모래를 투입할 관로가 노후됐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가 잇따라 난항을 겪다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예방을 위해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사태 복구 작업이 2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남 사례를 살펴봅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집중호우로 주민 1명이 숨진 광양 탄치마을입니다. 폭우에 무너진 산 비탈면 토사가 주택과 창고를 덮쳤습니다. 이곳은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 풀이 무성하게 자란 모습인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방수포 곳곳에서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벗겨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죠. 원래 한 번 일어난 거는 두 번째 일어나기가 쉬워요. 모든 사고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속히 좀 해결해 주시면 싶습니다. 당시에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택은 모두 4채. 이 가운데 주민 2명은 2년째 임시거처에 머물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컨테이너 박스에 사니까 불편은 정도가 아니고 한 2평 되는데 오면 손자들이라도 일요일이나 명절 때 오면 잘 데가 없어. 비탈면에 경사를 완만하게 한 뒤 중턱에 도로를 내는 복구 계획을 이미 세운 광양시. 그런데 토지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복구 작업이 지연됐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무너진 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광양시는 관련 법에 근거해 보상 대상을 토지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주민들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보다는 그 당시 이제 피해 입었던 보상을 행정에서 먼저 조치를 해주고 그다음 편의 토지에 대한 협상 테이블 앉아야지 그분들과도 계속 협의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복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광양 탄치마을. 또다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그날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서구 동구 안병길 국회의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안병길 의원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안 의원은 정부가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4월 이후에는 별다른 정보가 올라오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는 해외 마케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을 이현승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이현승 의원이 군 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군 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 1년에 한 번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마약과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동만 기장군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 의원은 도시철도 정관선 추진 현황을 재점검했는데요. 국토부 엄영소 2차관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정관선이 예타 대상으로 반드시 선정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정 의원은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비전과 서비스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후 국토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동만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을 김미애 국회의원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30 청년들은 보험료율은 동결하고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비율인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많았는데요. 김 의원은 생산인구 2천만 명일 때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청년 세대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대 간의 이견이 큰 상황인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 않은 과정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14일 열린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탁 영도구 의원이 대체근무 규정을 어기고 단합대회를 추진한 부서장에 대한 영도구 조처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기탁 의원은 해당 부서에서 직원 80% 이상이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근무 시간에 단합대회를 했고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항임에도 영도구가 해당 공무원을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구청장이 더욱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내부심사위원회가 훈계 조처를 결정한 만큼 이를 존중했고 확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근무 규정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사항을 전 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의료급여 등을 가로챈 A씨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운 뒤 의사가 직접 진료한 것처럼 꾸며 1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은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채용해 형식적인 초진 이후 치료와 처방 등은 사무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재산 4억 3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